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을 가리켜서 유시민의 여동생이 저희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을 가리켜서 유시민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유시민의 여동생이 나의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또 상대방이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침을 가했는데, 유시민 이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보통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좀 잠잠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확산되는 게 있는데요. 이 지금 유시민 사태는 여기 학력 비하, 노동 비하, 그리고 또 인권 유린,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또 의도적인 어떤 후보 비방, 이거 지금 선거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김문수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지금 김문수의 사모님을 지금 까고 있는 건데, 얼마나 깔 게 없으면 학력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 유시민이가 말이죠. 김문수하고 경기도지사를 붙었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깔 게 없으면 학력을 가지고 까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이거 가소롭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하고 싶은 말이 좀 과격한 분 같으면 말이죠. 원색적인 비난을 할 텐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또 원래 점잖고 그래서 그런지 원색적인 비난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점잖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훈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시민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유시민의 동생이 유시주라고 있답니다. 유시주라고 있는데, 이 동생이 학생운동하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구치소에 갇힌 적이 있답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시민 이 인간이 아마 그 여동생도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는지 노동운동을 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더군다나 유시주라고 하는 지 여동생도 또 이렇게 학생운동을 했다면, 노동운동을 했다면,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썩었는지 정말로. 그리고 이거 유시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유시민이가 이제 뭐 굉장히 그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열등의식이 이게 문제예요.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못나고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을 극복했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위크 포인트가 있고 또 스트롱 포인트가 있고, 그럴 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인간이 무슨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을 잘 던지고, 어떤 사람은 공을 잘 차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음악을 노래를 잘 부르고. 그래서 이 신께서는 말이죠, 평등하게 인간이 그 하나씩은 갖고 태어나게 해줬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그 스티븐 호킹처럼 말이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육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손을 잘 쓰는 사람, 팔을 잘 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유시민은 그 머리가 조금 더 나서 남보다 뭐 서울대학교를 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선민의식을 가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서울대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그부터 다음부터 풀리질 않잖아요. 풀리지 않아 가지고 학생운동을 할 때 손노련에서 얘는 지금 차명진 의원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완전히 찌질이었대요. 손노련의 그 대장이 김문수예요. 서울 학생 노동연합, 그러니까 서노련이라는 게 있고 인천 노련이라는 게 있었대요. 인천 노련의 대장은 노회찬, 돌아가신 노회찬. 그 다음에 서울은 그 김문수가 대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시민은 거기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등외,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운동하는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등급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들은 이제 그때는 좌파니까 이 좌파들은 항상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완전히 그냥 찌질이었다는 거지. 그래 거기서도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찌질이니까 그러다가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학생 운동도 또 그 서울대 학생 그 프락치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것이 바로 유시민이가 깜빵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때 전부 다 자기 동료들을 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이가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찍힌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운동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찌질이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뭐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밀려서 뭐 돈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 유학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자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말하자면 뻐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거야. 그런데 독일에 가서 박사를 못 한 거야. 독일 박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독일은 그 나치라든지 전쟁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후진국에서 오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후진국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요. 그리고 많은 장학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실력만 있으면 박사를 딸 수 있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공부 못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공부 설렁설렁하고도 박사를 따올 수 있지만 절대로 공부 못하면 박사 안 준다. 대신 돈 같은 건 많이 안 들어가게 그래 배려를 한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보건경제학 아니 경제학도 보건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그건 좀 그렇잖아. 이 경제학을 독일 공부하러 가서 뭐 보건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하여튼 간에 그게 뭐 복지 분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석사 땄다는 거 그게 단데 그러고 나서는 진짜 박사를 못 따고서 돌아온 거 아니야. 근데 박사학위가 없으면 교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반거치가 된 거야. 반거치가 되니까 좌파 지식인 흉내를 내면서 잡서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잡서를 좀 몇 개 썼어요. 그러다가 무슨 뭐 얼마 전에는 또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를 아는 척하면서 헤로도트스가 또 그래갖고 그 잡서를 몇 개 썼는데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거 짜집기 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지가 무슨 역사를 알아가지고 무슨 역사책을 씁니까? 경제학 했다는 놈이 그것도 박사도 못 딴 놈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책 짜집기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이 책 쓴다는 놈들이 우리나라 책 그 저기 짜집기 하면 들키니까 그 외국 서적을 짜집기 해요. 그래가지고 외국 학자들이라든지 외국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 B, C, D 이렇게 한 10권, 20권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 뺏기고 저기서 조금 뺏기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다듬고 그래가지고 지책처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읽어본 사람이 너 엄마 이거 다 짝짓기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유시민이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 서울대 프락시 사건의 배신자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뭐 독일 가가지고 찌질이 하다가 그리고 온 학생 운동할 때도 찌질이고 계속 찌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진보 좌파 지식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책 몇 권 써가지고서 뭐 작가라고 이제 흉내를 낸 거야. 참 한심한 놈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갖다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는 지가 경기도지사에서 졌던 거 이것도 앙심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이 김문수 여사의 어떤 사모님 김문수 사모님에 대해서도 뭔가 그 열등감이 있겠지. 김문수 사모님이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앙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또 지금 자기가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복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유시민에 대해서는 저놈이 경주잖아요, 경주. 그런데 원래 경주 토박이 아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 아버지가 만주에서 무슨 뭐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일제 시대인데 일본 어떤 그 앞잡이에 가까운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주 토박이 아니고 만주에 있다가 굴러먹다가 이제 경주로 와서 어떻게 거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주 사람은 원래가 이제 그 토박이들은 그 영남의 어떤 그 양반 이런 어떤 언식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가 어차피 자기 고향이 아니고 거기서도 찌질이 어떤 다른 데서 흘러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고향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없는 거지. 자부심이 없다니까 이 좌파가 된 거지. 결국은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서울대학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뻐기는 그런 어떤 헛된 자부심만 있는 거지. 진정한 자부심이 없는 거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없는 거고. 결국은 그래요. 또 유학을 갔다 왔다가 좀 유학 소리 전혀 입에 안 내잖아. 뭐 독일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독일 얘기하는 거 못 들었잖아. 그런 것도 자기의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고. 근데 학생운동은 또 찌질이었고.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때 대부였단 말이야. 자기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대부였는데 지 생각에는 김문수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대부하고 설랑이 여사가 이제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 생각에는 김문수는 그 당시 노동계의 대부고 설랑이 여사는 말이야. 어쨌든 얘는 이제 학력으로 얘기를 하니까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김문수하고 결혼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의 생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유시민의 생각이 상당히 편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니 지 동생이 더군다나 말이죠.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깜빵까지 갔던 뭐 그런 거라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그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강하게 이렇게 뭐 또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을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넌지시 꾸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시민이가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니까 여성 비하 노동 비하는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뭐 발을 빼려고 하고 있지만 발을 뺄 수가 없죠. 지금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까지 나섰고 여성단체 모두 나섰고 저 유시민은 이제 내가 썩었다 뭐 60이 넘으면 그 말에 비해 이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망언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이가 이제 앞으로 뭐 지식인 흉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지식인 흉내 내기도 어려울 거고 계속해서 어떤 삐뚤어지고 그리고 편협하고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그런 어떤 찌질이 그러니까 찌질이 유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등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말이죠. 오히려 설랑현 여사나 김문수 지금 후보는 유시민 때문에 더 그 어떤 내공이 빛나고 그 어떤 과거에 그분들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그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빛나게 됐습니다. 결국 유시민이가 김문수 후보와 설랑현 여사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 강태풍 역풍이 불면서 그야말로 김문수가 지금 이재명을 꺾었다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표가 안 되는데 그걸 공표를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지지율을 공표를 할 수는 없다. 지지율을 공표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공표가 되었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글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뭐 공표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표되지 않는 가운데도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약진이 일어나고 김문수가 지금 대역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또 그렇게 얘기가 지금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더군다나 말이죠. 사전투표가 첫날은 엄청나게 높았는데 두 번째 날은 확 꺾이면서 말이죠. 지난 대선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은 이제 막판 보수 대결집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조짐이 아닌지 이렇게 보이고 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신문사에 주필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김문수가 이길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암시를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김문수를 계속해서 연호하고 김문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김문수가 당선이 되는 그런 미라클이 발생한다. 여기서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 맞지만 과거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보면은 이기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그야말로 김문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인물이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이재명하고 인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신업 지구입니다.